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 조금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용학인의 사람 책방에서 지산야학교와 관련된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 뭐 크게 내세울 만한 일도 아닌 것을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정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칫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인의 추억담을 늘어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은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 거창하게 이 일을 생각하지 말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이 지산동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그 당시는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규 학교 교육에 소외된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바치며 노력했던 눈빛이 맑고 밝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 도서관 우리 마을의 기억을 담다 지산야학교 전시회를 남편과 함께 관람을 하고 또 9월 용학인의 사람 책방에서 세 번째 사람 책으로서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은 사는데 너무 바빠 그동안 잊고 있었던 다소 아득한 40년 전 지산야학교 때의 대학생 선생님 이원주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참으로 소중하고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봉사의 시작과 우리 지산야학교에서 그동안 어떤 행사를 했던가 그리고 제가 느낀 교육봉사의 의미와 오히려 제가 받은 더 큰 감동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멋진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야무진 꿈을 갖고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에 합격한 1982년 2월 어느 날 올해가 2022년이니까 벌써 40년 전이 된 것 같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언니가 대학생 야학교사를 했던 지산야학교를 친구와 함께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교문을 들어서니 제가 평상시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의 운동장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던 너무나 좁았던 공간, 허름한 교무실, 연암계의 책걸상과 칠판이 겨우 갖춰진 보잘것없는 교실이 몇 개 있을 정도의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서 만난 선배 선생님들의 밝고 따뜻한 모습과 야학교사를 자원해서 찾아온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눈만 반짝반짝했던 우리 풋내기들에게 교사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조하던 저기 앉아 계시는 이석영 선생님을 그날 만났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분이십니다. 그 진지한 모습에 이끌려
이미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제 마음은 이미 선생님의 책임감으로 가득하여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예전에는 저러지 않았을까 기대해 봅니다. 대학교 입학과 함께 시작된 야학교사의 생활은 학생으로서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서둘러 버스를 타고 경북대학교에서 지산동 종점까지 먼 거리를 야학 수업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애태웠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야학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지금처럼 가로등이 많지 않아서 저 버스 정류장까지 여선생님 혼자서 가면 위험하다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교문을 나누며 깔깔 웃고 또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기억이 그 시절을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했던 국어 수업은 어떠했는지 잘 떠오르지는 않지만 아마도 중고등학교 시절 제가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았던 국어 선생님의 수업 방법과 말투, 몸짓 이런 것을 본보기 삼아 흉내를 내다 보니 선생님이라기에는 정말 많이 서툴고 부족한 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제가 30년 교직 생활을 했었는데 30년 동안 현직 교사로 학교 생활을 하던 때보다 야학 교사를 하던 때가 더 진지했고 더 선생님답고 아마 그러고 싶다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마음과 책임감이 넘쳤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 지산야학교의 각종 행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봄, 가을 소풍, 수학여행, 지산제, 여름방학 수련회, 체육대회, 검정고시를 대비한 합숙,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지산야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 체험을 위해서 정규 학교에 뒤지지 않는 더 많은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은 물론 봄, 가을 소풍, 수학여행, 지산제, 여름방학 수련회, 체육대회 등 수많은 행사들의 흔적이 낡은 저의 앨범 속에 남아있어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앨범을 찾아보는 과정은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잠시나마 4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준 그런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야학교의 많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교직원 회의에서 선배 선생님의 그 전에 준비하셨던 그런 경험담과 후배 선생님들의 새로운 의견 제시가 수많은 협의를 통해 조율되었고 그 결과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밝은 표정을 보면 함께 행사를 준비한 선생님들은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져 뿌듯한 행복감에 젖어들곤 했었습니다. 특히 8월에 실시되는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그 좁은 야학교에서 학생들이 약
합숙을 했는데 많은 선생님들은 시험 대비를 위한 보충 수업을 실시하였고 또 여선생님들은 메뉴를 짜서 돌아가며 음식 준비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마 맛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음식을 준비하는 정성만큼은 지금의 유명한 셰프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그때 제가 만들었던 그 메뉴가 기억난다면 여러 사람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카레 라이스, 다양한 야채를 볶아서 카레를 넣어 끓였던 그 음식. 그런데도 학생들이 너무 맛있게 행복해하며 먹었고 지금도 이제 막연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실력도 없었는데 오징어국을 끓였던 그런 기억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열심히 공부했고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82년 수련회 때 캠프파이어 모습입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지산여학교를 운영하셨던 이끌어 가셨던 최동훈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저 옆에 사진은 83년 2학년 때 2학년인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에밀레종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우리 반 학생들과 함께 했던 장기자랑. 지산제 때 부채춤 공연 장면입니다. 그동안 한 구석에 두고 잊고 있었던 정말 오래된 앨범 속에서 그때의 시간을 추억하면서 발견한 정말 그리운 시간들의 사진입니다. 시간 속의 사진입니다. 지산제 때 제가 사회를 보는 모습이고 그 학생들이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2학년) 수학여행 때 그 부산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인데 제가 그 지산여학교에 왔을 당시는 82년 이후부터는 교복을 입지 않고 아마 그 당시에 교복 자율화, 두발 자율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두발을 자유롭게 교복도 입지 않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다부탑 앞에서 수학여행 때 우리 반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화원유원지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학생들과 모래 장난을 했던 그런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 학교 그 지산여학교의 그 교훈 앞에서 동료 교사와 함께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와 함께 지산여학교를 찾아가서 오래도록 같이 교사로 활동을 한 아주 소중한 친구입니다. (83년 1월) 겨울방학 때 1학년 학생 중에서 한글을 깨치지 못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와 함께 약 한 달간 한글 수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당시 자신의 이름과 받침없는
쉬운 글자만 겨우 읽고 쓰던 정도였는데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하며 점점 한글 실력이 향상되어 어려운 겹받침으로 된 글자뿐만 아니라 긴 문장도 자유롭게 읽고 쓰게 되었고, 이 소녀의 이름은 갑순이었는데 이름도 순박했고 그 성격도 굉장히 순박한 착하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책을 줄줄 읽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할 때는 겨울 방학인데도 매일 야학교에 출근하는 딸을 못마땅하게 여기셨던 엄마께 교육 봉사의 가치에 대해 자랑할 수 있었고 가르치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희 세대는 위로는 부모님을 복양하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챙겨야 하는 끼인 세대라고 하면서 푸념을 하기도 하지만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세대는 공부하라는 그런 강요보다는 눈으로 그냥 저희들을 믿어주셨기에 지산야학교 생활을 3년 동안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옆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 고마운 시간을 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산야학교는 한 학년을 남 선생님은 담임, 여 선생님은 부담임을 맡아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야학교사 2년 때에는 저는 2학년 부담임을 맡아 함께 부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을 맡게 되다 보니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은 더 강해지고 마음의 여유는 부족해 어쩌면 현직 교사로 있었을 때보다 다소 엄격한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반 학생 중에 귀여운 남학생이 있었는데 자주 거짓말을 하고 학교 수업을 빠지고 해서 왜 그랬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변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서 선생님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네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다. 혓바닥을 내밀어 봐라. 그러니까 혀를 내밀어서 코끝에 대인다면 네 말이 진실이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말이다. 선생님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인간의 일반적인 그 동작으로 혀끝이 코에 대이는 경우가 거의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대일 거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해보라고 했더니 이 아이는 한 마리의 뱀이 되어서 혀를 쑥 내밀어서 코끝에 대이면서 너무나 의기양양하게 제 말이 맞죠? 라고 했을 때 대꾸하지 못했던 그 당황스러웠던 또 기억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좀 많이 어설펐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지산야학교에서 만나 지금 30년 이상을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남편이 작년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되어서 구미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한글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초등학교 저학년들과 한글 수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야학을 했을 때는
의무 교육이 아니어서 그 정규 교육에 소외된 학생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그 의무 교육이어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또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나 이런 그 문제들이 있어서 지역 아동센터를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고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곳에 갔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과 함께 수업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그 학생들의 관심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좋아하는 간식이 뭐냐고 하니까 하리보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 단어가 귀에 안 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재차 또 묻고 물어도 결국 못 알아들어서 인터넷에서 젤리라고 쳐가지고 억지로 찾아보니 광고에도 나오던 독일 젤리 하리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준비해 갔을 때 우리 기준으로 초콜릿과 초코파이를 가져갔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초코파이 저는 싫어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의 관심사를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모양의 하리보를 준비해 갔을 때 정말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가 야학교 교사로 생활했을 때 그 시절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야학교사 시절에는 학생들 개인의 관심사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더 치중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더 많이 가르쳐 주려 했고 더 바르게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좀 많이 경직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산야학교 시절을 회상하면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동료 교사와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야학교가 문을 닫고도 동료 교사들 간에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모임을 만들어 경조사를 서로 챙기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2학년 때 제가 부담임을 했던 우리 반의 그 귀요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고 보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20살, 21살, 22살이었다면 그 제자들은 그 당시 14살, 15살 이랬다면 크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을 거고 그 제자들도 지금은 50이 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제자들도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잘 해내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많은 그리운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다름 아닌 최동훈 교장 선생님과 사모님이십니다. 그 시절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도 의욕 넘치는 풋풋한 20대였지만 교장 선생님의 야학교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은 감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 회사 생활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학교에 달려와 선생님들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노고를 칭찬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셨고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시며 배움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격려하셨습니다. 깃대는 낮아도 깃발은 휘날린다.
지금도 이 문구를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문구는 지산야학교의 교훈입니다. 아마도 그 의미는 현재 학생들이 처한 상황은 가진 것이 부족하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의 미래는 창창하니 결코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배움에 임하고 생활하라는 격려의 의미일 것입니다. 최동훈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훈화하시고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교훈을 강조하셨고 이 교훈이 지닌 의미를 통해 우리 야학 교사와 학생들은 하나가 되어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야학교에 바친 헌신적인 교육 봉사에 대해 그 당시에도 무한한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저런 분이 존재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 없다. 이렇게 그 당시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 그분의 학생들을 위한 헌신을 단순한 감동과 존경심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월급을 쪼개어 야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가족들의 희생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뼈를 깎는 고통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모님의 남편에 대한 무한한 지지와 인내, 희생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생활을 하다 보니 최동훈 교장 선생님과 사모님의 헌신적인 교육 봉사에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야학교가 문을 닫고 그 이후에도 남편과 함께 가끔씩 교장 선생님 댁을 찾아갔을 때 그 소박한, 검소한 그 생활과 정말 우리는 쉽게 흉내 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신 사모님의 겸손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뵙고 싶습니다. 오히려 대학생인 저희들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야학교의 선생님으로서 봉사하는 점이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하셔서 진정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정신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지루하기도 하고 개인의 추억담 같은 저의 지산야학교와의 인연을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배워서 남주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사범대를 진학했고 교육 봉사를 하고 싶다는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야학교의 교사로 3년간 재직했지만 사실 그곳에서 제가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육의 기회에 소외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가치와 한 개인의 힘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여러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연대하여 함께 한다면 작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지산야학교는 그 당시 어둠 속에서도 작은 등불을 밝힐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빽빽하게 아파트로 들어찬 이 지산동에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고 있었던 지산야학교를 소환해 주신 용학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